안녕하세요. 임수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셨어요? 이번 감염에 대한 것도 우리가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과 같이 A반부터 D반까지 모든 같은 요일에 수업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 마지막 금요일 날 수업하는 반들이 마지막 마무리 중간고사 준비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지만 책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미리미리 중간고사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추석 연휴 지나가기 전에 우리가 앞부분 감염에 대한 내용들은 앞부분을 조금 공부를 했었어요. 그 부분을 잠깐 리뷰하고 그 다음 부분을 계속적으로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그렇다면 우리 교재 좀 보도록 할게요. 우리 교재입니다. 우리 교재 38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8페이지 보면 우리가 먼저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염증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첫 번째 줄 잠깐 내려와서 보면 염증은 세포 손상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염증의 증상이 대표적인 것이 통증, 발열, 발적, 붓기, 조직의 기능 소실이 있다. 다시요, 우리 몸에 어떠한 이 미생물들이 들어왔다라면 어떠한 미생물에 노출되었지만 우리가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질병으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 몸에 방어기전이 있었고 그 방어기전은 크게 비특이적 방어기전, 특이적 방어기전이 있었는데 비특이적 방어기전은 너도 나도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비특이적 방어기전. 그래서 비특이적 방어기전은 1차 방어선, 2차 방어선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너도 나도 가지고 있는 이 비특이적 방어기전 중 2차 방어선이 바로 염증이고 그 염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증이란 다시 한번 정의를 본다라면 세포 손상에 대한 일련의 반응이고 이러한 증상들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몸에서 먼저 세포 손상이 있었어요. 세포 손상이 있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 몸에서 이런 염증이 생겼을 때, 인플라메이션이 됐을 때 원래 상태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 몸은 언제나 항상성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그 항상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우리 몸의 신체적 발현은 어떤 거냐? 다음 페이지요. 먼저 혈관에서 그런 반응이 일어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포가 손상받았어요. 손상을 받으면 먼저 혈관이 일시적으로 잠깐 수축을 하게 돼요. 수축을 하게 되지만 결국 다시 혈관이 확장되죠. 혈관이 확장되는 이유는 혈류량이 증가하려고요. 혈류량이 증가하여야 산소 공급이 될 것이고 영양분 공급이 될 것이니까 혈관이 확장돼요. 혈관이 확장되니까 혈류량이 증가되니 나타나는 환자의 증상은 충혈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혈류량이 많아지니까 열감, 레드니스, 디어, 발작도 나타나게 되네요. 삼출물도 쌓이게 되는데 삼출물을 쌓이는 원인은 아직까지 모르나 삼출물이 쌓이는 이유를 봤더니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해서다. 자, 그런데 모세혈관 투과성을 왜 모세혈관 투과성이 왜 증가되냐? 아직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주요 화학 매개 물질인 히스타민, 키닌, 세로토닌, 프로스타글란딘들이 방출되면서 모세혈관 투과성이 증가됐고 삼출액이 증가됐다라고 우리가 지금까지 알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나타나면 첫 번째 혈관이 수축하는 혈관이 그리고 다시 확장하는 첫 번째 혈관의 반응들이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세포에서 반응을 하게 될 건데요. 자,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와 동일하게 내가 조직이 손상을 받았으면 이물질이 무언가 들어왔으면 식균 자립균을 하고자 많은 것들이 나올 건데 그 대표적인 것이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백혈구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 세포들이 하고 세포의 반응, 여러 가지 염증 부위로 여러 가지 물질들이 모이게끔 하는 것이 바로 화합 쏠림성 화학 주성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염증이 생겼네, 인플라메이션이 생기면 백혈구를 유도하는 여러 물질들이 마구 나와서 백혈구가 모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백혈구는 한 가지만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네요. 우리 혈구에서 보면 혈구는 크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 백혈구는 무가리구, 가리구, 우리가 알고 있는 백혈구가 식균작용을 한다. 여기서 멈추지 말고 백혈구 중 과리구, 무가리구로 나눠줄 건데 과리구에 있는 호중구, 호산구, 호염기구, 무가리구에는 림프구, 단핵구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는 그 하나를 좀 보자라는 거예요. 다시 책으로 넘어가셔. 그러면 세포에 백혈구가 많이 모이게 될 건데, 백혈구 중에서, 다시요, 백혈구 중에서 과립구인 호중구요.
호중구가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고? 중성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뉴트로필이요. 뉴트로필은 염증에서 가장 빨리 모이는 백혈구. 다시요. 인플라메이션이 생겼네요. 염증이 생겼네요. 세포에 손상을 입었어요. 그때 가장 먼저 발현되는 것은 백혈구 중 중성구가 된다. 그러니까 급성 염증 때 발현되는 것이 바로 중성구라고 바로 앞 페이지에 나와 있었네요. 다시 앞으로 넘어가서 보면 급성 염증 때 치유를 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뭐 뉴트로필 중성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다시 뒤로 넘어가죠. 그래서 중성구는 염증에 가장 빨리 모이는 백혈구가 될 건데 이 중성구역 뉴트로필은 세균이나 괴사물질, 이물질을 포식하는데 그 수명은 하루 이틀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자, 중성구만 있냐? 모노사이트여 단핵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단핵구는 자, 장기가 우리가 급성염증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만성염증 때 좀 시간이 지연됐을 때 이를테면 3일에서 7일 정도 염증 조직이 나타나면 모노사이트 단핵구가 나타나게 돼요. 단핵구가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단핵구가 뭐로 바뀌게 된다? 대식세포로 바뀌게 된다라는 것. 대식세포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 건데 대식세포가 하는 역할은 뭐냐? 염증 조직의 치유가 일어나기 전에 염증 조직을 먹어 치우는 거예요. 염증 부위를 깨끗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식세포이고 대식세포는 3학년 1학기 때에도 또 나오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대식세포가 있었고 림프구요. 림프구는 어떤 거냐? 림프구는 자 백혈구 중에서 무가리구 중에서 림프구가 있었고요. 림프구 무가리구 중에서 단핵구가 뭐로 되는 거? 대식세포가 됐었고 림프구는 면역 기능이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예방접종 맞았어요. 예방접종을 맞고 나서 항체가 생긴 거예요. 항원에 노출돼서 항체가 생기는 것이 바로 림프구와 관련된 내용이고 그 림프구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림프구에 대한 내용들은 조금 길어서 뒤에 나올게 될 거고요. 호상구가 하는 역할은 뭐가 되냐? 알레르기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항체, 복합체 포식에도 나타나게 되고 또 호상구, 에소노필이 하는 일은 기생충 세포 표면을 파괴시키는 것이 바로 에소노필. 바소노필, 호염기구가 하는 역할은 염증 동안에 히스타민과 헤파린을 함유시키는 것이 호염기구가 하는 역할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인플라메이션이 나타났을 때 세포들이 반응을 하게 되는데요. 자, 세포에서 먼저 반응을 하게 되는 것이 먼저 중성구가 됐었고, 그 다음 단핵구요.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바뀌게 되는 것, 림프구요. 호상구, 호염기구가 있었네요. 자, 세 번째, 포식작용을 보려고 해요. 자, 앞에서 단핵구 모노사이트가 대식세포로 바뀐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급성염증에는 중성구가 그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포식작용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것을 보려고 해요. 포식작용은 뭐를 의미하는 거냐? 괴사 조직이 제거되고 침입한 이물질을 파괴하는 것이 바로 포식작용이라는 것. 들어온 이물질들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물질들을 없애주는 것. 내가 이물질이 들어와서 내 몸에 괴사가 일어났네. 그 괴사를 없애주는 것이 바로 포식작용이 되게 됩니다. 자, 백혈구는 그럼 어떤 단계로 되게 되냐? 첫 번째, 노출과 침입이래요. 어떠한 무언가가 들어왔어요. 항원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오게 되면 인력 뭐냐? 인력이 바로 뭐냐? 확 쏠림 물질이요. 확 쏠림 작용이요. 또는 뉴코탁신 같은 것들이 마구마구 발현되게 될 건데 이 역할은 뭐를 하는 거냐? 중성구 대식세포를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인력입니다. 내 몸 안에 항원이 들어왔어요. 이물질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화학솔림 물질 또는 뉴코탁신이 마구 분비돼서 백혈구를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옵소닌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옵소닌 작용은 뭐냐? 먼저 옵소닌은 표적세포를 감싸 표식세포가 쉽게 표적물에 부착하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얘를 죽여야 되잖아요. 미생물이 들어왔잖아요. 항원이 들어오면 내 항체가 잘 붙을 수 있게끔 옵소닌이 마구 나오게 된다라는 거죠. 자, 옵소닌 작용을 하는 물질은 죽은 중성구 항체의 활성화다 보체예요. 자, 그래서 옵소닌은 표적세포 얘를 없애야 되는 여기에 감싸줘서 쉽게 공격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로 옵소닌 작용이 되고요. 보체 활성화와 고정은 옵소닌 작용을
다시 올라가서 옵소닌과 유사하게 되는 건데요. 그냥 그 항체를, 그 세포를 둘러싸서 쉽게 우리 항체에 노출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옵소닌이라고 하는 것이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인식을 하게 되는데요. 인식은 뭐냐? 먼저 글씨 볼게요. 포식세포는 표적세포 표면에 부착돼요. 사람 백혈구 항원, 사람 백혈구 항원을 좀 기억해 두세요. 사람 백혈구 항원이야. 사람 백혈구 항원이야. HLA를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사람 백혈구 항원을 인식해서 뭐를 인식하게 되냐면, 자, 비자기를 인식한대요. 비자기는 뭐냐? 넌 셀프야. 난지 내가 아닌지를 구별하게 된다라는 것. 다시요. 자, 나를 공격할 필요는 없잖아요. 내 몸에 들어온 내가 아닌 것을 공격해야 되는 거죠. 이물질을 공격하고 그 이물질을 없애줘야 되는 거요. 그게 바로 인식이라는 거요. 다시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이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그럼 이물질을 제거해 줘야 되잖아요. 이물질인지 나인지 내 세포인지 구별해 주게끔 바로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뭐냐? 사람 백혈구 이것을 확인해서 비자기인지 논셀프인지 자기인지 구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계속적으로 볼게요. 포식세포는 이물질 또는 손상된 괴사 조직을 표적세포로 인식할 때만 포식작용을 한다. 없애 먹어야 될 거잖아요. 모노사이트가 단핵구가 대식세포가 됐고, 대식세포는 이런 이물질, 괴사물질들을 제거해야 될 건데, 괴사물질인지 나인지 아닌지, 넌셀프인지 셀프인지 구별해 주는 게 네 번째 단계 인식이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넌 셀프구나. 이게 필요 없는 것들이구나. 그렇다라면 포식작용이 진행하게 됩니다. 포식작용은 세포 안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자, 그래서 자, 내가 이 항체가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는 없으니까 무슨 일을 하냐? 그 포식작용, 이물질을 둘러싸는 역할, 둘러싸서 그 모양을 변화시키고 막을 둘러싸는 이러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여섯 번째, 그래서 이 둘러싼 다음 포식 표적물을 파괴시키게 되고요. 계속적으로 분해하는 이러한 과정이 세 번째에는 포식작용이 되게 됩니다. 포식작용이 끝나게 되면 삼출물이 나오게 되는데요. 삼출물은 뭐냐? 순환혈류에서 상처 부위로 체백혈구가 이동하게 되는 것이라고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어디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물 같은 거, 수프 같은 거 찼었던 거 경험해 보셨나요? 우리가 뭔가를 뜯어냈어요. 그래서 세포가 뭔가 내 손에 뭔가가 문제가 생겼네. 그럼 여기 물집 같은 거 생겼던 거. 그게 바로 삼출물이 되는데요. 그 삼출물의 종류에 따라 삼출물이 굉장히 다양하게 되는데 한 장 넘어가서 표 21-1에 보면 지금 말씀드렸던 물같이럼 나왔었던 것이 장액성 삼출물이 되고요. 점액으로 이루어졌다면 점액성, 고름, 퍼스요. 우리가 퍼스 생겨서 왜 짰었잖아요. 얘는 고름성 삼출물이 되겠죠. 짰는데 그 안에 다 피었어. 그럼 그것이 바로 출혈성 삼출물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삼출물은 굉장히 종류가 다양하다라는 거. 다시 앞으로 넘어가 보죠. 자, 염증이 나타났어요. 내 몸 안에 세포가 손상됐어요. 손상됐을 때 나타나는 그 증상은 크게 두 가지, 전신 증상과 국소 반응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전신 증상은 어떤 게 있냐? 맥박, 호흡이 증가되겠죠. 열도 나겠죠. WBC 증가하게 될 거고, 열이 날 거니까 오한이 나타나게 될 거고, 땀이 나겠죠. 발한이 나타나고, 통증, 구역, 식욕부진, 전신 허약, 피로감, 우울, 체중 감소, 이런 다양한 복합적인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넘어가서 국소 반응은 여기 표 22-2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염증의 국소 증상은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첫 번째 페이지, 레드니스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발적이 나타나게 돼요. 왜요? 혈관이 확장돼서 혈류량이 증가하니까. 혈류량이 증가하고 거기서 마구 백혈구들이 포식작용을 하게 되니까 대사가 많아지겠죠? 그러니까 히팅 센스, 열감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통증이 느껴지게 될 겁니다.
자, 함출물이 마구 모이게 될 거니까 붓기가 나타나게 될 것이고, 붓기가 너무 심하다라면 또는 통증이 너무 심하다라면 기능 상실이 되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염증의 국소 반응은 간간이 국가고시에서도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국소 반응의 증상과 근거는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염증을 보고 있어요. 염증이 생겼어요. 인플라메이션이 됐어요. 내 조직에 내 세포가 손상을 받았어요. 그럼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될 거잖아요. 그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반응 중에서 먼저 혈관의 반응, 세포의 반응, 그리고 포식작용이요. 삼출물 형성을 봤었고요. 이제 염증이 어떻게 치료되냐를 좀 보려고 합니다. 치료는 크게 재생과 회복으로 분리되어 있는데 재생은 뭐냐? 재생은 원래대로 똑같이 되는 것을 재생이라고 얘기를 해요. 내가 이 세포를 잃었어요. 그러면 원래 잃었던 그 A세포랑 똑같이 나타나는 것은 재생. 하지만 회복은 뭐냐? 회복은 어떤 거냐? 자, 얘는 흉터를 남기는 거예요. 결합 조직으로 대체되는 건데 똑같이 변경되는 게 아니라 대체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터가 생기게 된다라는 거. 이게 바로 회복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내가 상처가 입었네요. 자, 어떤 상처는 흉터가 없이 다 잘 아물 수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수술한 흉터 자국이 남았어. 그거는 재생이 아니라 뭐가 되는 거? 회복이 되겠죠. 자, 재생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생은 그럼 원래 상태로 똑같이 다 재생이 되면 좋을 텐데 세포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위장관 점막이요, 요로관, 생식관 이것은 계속적으로 분화되는 세포이기 때문에 손상받아도 빨리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간, 비장, 신장, 골세포도 안정세포요. 그런데 얘는 매번 재생되는 것이 아니라 손상받았을 때만 재생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난 간세포의 재생이 간이 너무 좋아가지고 금방금방 다시 재생돼 라는 것도 일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간세포가 손상받았을 때 간이 손상받지 않으면 재생되지 않아요. 하지만 손상받았으면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 그런데 그러니까 얘는 안정세포니까 간이 문제가 생겨도 계속 반복되면 다시 재생되니까 괜찮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또 안 된다라는 거. 자, 이러면 또 간도 간 경화로 진행되는 부분에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중추신경계세포요. 이를테면 신경세포, 근육세포, 심장세포. 심장세포 너무 중요한데요. 이 심장세포는 세포 주기가 끝나면 분열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일까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것들이 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원래 상태로, 자, 다시요. 간세포 같은 경우는 손상받았어요. 다시 재생이 된다고요. 심장세포요, 손상받았어요.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이 또는 뇌요, 신경세포요, 여기에 뭔가의 결함이 생기게 된다라면 우리 몸에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라는 거. 회복은 뭐냐? 대체되는 거잖아요. 원래 세포가 다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대체되는 것인데, 이 회복되는 것은 1차, 2차, 3차 유압이 된다라는 것. 1차 유압은 뭐냐? 우리가 A4 용지에 비었네요. A4 용지에 비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상처가 남지 않지요. 깨끗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1차 유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넘어가서 2차 유압은 뭐냐? 여기에 2차 유압은 그 벌어진 상처에 궤양 감염이 있다라면, 삼출물이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2차 유압이 된다라는 거. 이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3차 유압이요. 오염된 상처 또는 개방되었거나 잘 얘가 만나지 못했어요. 그것은 바로 3차 유압이 되게 됩니다. 자, 1차 유압, 3차 유압, 1차 유압, 2차 유압, 3차 유압. 1차 유압에서도 또 다시 앞 페이지에 넘어가 보면 표 2-4의 초기 또는 육아조직, 흉터조직, 흉터 수축기 이렇게 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건 뒷부분 피부질환의 학원에서 성인간호학 학원에서 또 나올 내용이야. 이라서 그때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염증이 생기게 되면 재생과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는 재생 그리고 회복이 있다라는 거 여기서 보게 됐네요.
자, 이제 우리는 면역을 좀 보려고 합니다. 면역은 뭐냐? 우리가 면역 한 번씩 들어봤잖아요. 나는 면역력이 너무 좋아. 나는 면역력이 너무 나빠. 최근에는 모든 질환의 문제가 면역이라고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예전에는 모든 질환의 문제가 스트레스라고 많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면역력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자, 이 면역은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어떠요? 사람마다 다 다르지요. 다시요. 우리가 또 쉽게 생각해서 우리가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았어요. A형 간염 예방접종을 누가 맞아서 항체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나는 두 번 다 맞아야 항체가 생기는 경우가 있고 예방접종 한 번 맞았는데 항체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면역이요. 사람마다 그러니까 다 어떻다라는 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요. 또 어떤 면에서 본다라면 우리 몸에 항원이 들어와요. 항원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져서 나를 보호해 주는 것이 바로 면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내 몸에는 언제나 항체가 만들어지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항체가 만들어지기 전에 증상이 너무 심해. 너무 심해서 죽을 것 같이럼 너무나도 힘들어져. 그렇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뭐를 맞게 된다? 예방접종을 맞게 된다. 자, 그러한 내용들을 지금부터 좀 보려고 합니다. 43페이지에 있는 면역에 대한 내용들이 그 내용들이 돼요. 자, 그래서 면역은 이뮤니티는 뭐냐? 미생물의 침입으로 인한 질병, 그 밖의 문제로부터 인체를 보호해주는 주된 방어 기전으로 건강 유지, 질병 예방에 중요하는 거예요. 다시요, 내 몸 안에 미생물이 들어왔어요. 내 몸 안에 미생물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서 항체를 만들어주게 돼요. 항체를 만드니까 나는 두 번째 그 항원에 노출되면 내 몸 안에 항체가 그것을 기억하고 있어서 발현돼서 그 항원을 없애주게 되죠. 그러면 다시요. 그렇다면 학원에 노출됐을 때 나는 그 학원에 학원을 없애주기 위해서 학체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시간이 너무 걸린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걸리게 되고 그 학체가 만들어지기 전까지 증상들이 너무 심하다라면 나는 극심하게 아플 수 있고 통증이 유발될 수 있고 더 심각해져서는 더 학원이 너무 강하다라면 나는 사망까지도 이를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이뮤니티가 되게 돼요. 그래서 건강 유지, 질병 예방까지 나온 이유는 바로 뭐냐? 예방접종을 해서 뭐를 하자라는 거, 건강을 예방하자라는 얘기를 바로 이뮤니티에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면역계의 주요 역할 밑에서 동그라미 똔똔똔똔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자기를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여, 셀프여, 넌셀프를 식별하자라는 거요. 자, 다시요. 항원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들어오면 셀프예요, 넌셀프예요. 항원이 들어온 거, 얘는 넌셀프잖아. 내가 아니잖아요. 얘를 구별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면역계는 첫 번째, 셀프와 넌셀프를 우리가 구별해 줘야 돼요. 두 번째 동그라미, 각 항원에 대해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생성한다. 무슨 말이냐? A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럼 내 몸 안에서 뭐가 만들어져야 돼?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죠.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어. 그러면 A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돼도 내 몸에 항체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하지만 B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어왔는데 내 안에는 뭐만 있어요? A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만 있어요. B형에 대한 항체가 없어. 그럼 B형에 대한 항체는 다시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무슨 말이냐? 수두에 걸렸어. 그럼 수두에 대한 항체만 있는 거예요. 내가 A형 간염에 걸렸어. A형 간염에 대한 항체만 있는 거예요. 모두 통틀어진 항체는 없다라는 거. 그래서 다시 동그라미 보면 각 항원에 대해서만 반응하는 항체를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동그라미, 자기와 다른 동종세포, 바이러스, 감염세포, 종양세포를 특이적으로 공격한다. 이뮤니티요. 면역은 내가 아닌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내 세포가 바뀌었어요. 내 세포가 바이러스를 일으켰어. 내 세포가 이상하게 돌연변이가 일어났네. 그게 바로 종양세포인데요. 그러면 그 종양세포는 내 세포이지만 나한테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돌연변이가 나타난 거잖아요. 그것을 제거해 주는 것이 이뮤니티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이토킨인 대시세포 그 밖의 세포의 작용에 대한 인체를 방어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동그라미 면역학적 기억을 보존하여 추후 같은 항원에 노출되었을 때 신속하게 반응한다.
이 얘기죠. 뭐예요? 다시 내가 비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아서 내가 비형 간염 항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추후 병원에서 근무를 하다가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되었을 때 나는 벌써 예방 접종을 맞았기 때문에 뭐를 가지고 있어? 항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내 몸 안에 이뮤니티 면역에서 나는 이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가 있기 때문에 기억하고 있다가 항체를 마구마구 만들어내서 항원이 노출되었을 때 이 항원들을 없앨 수 있는 항체가 발현되게 된다라는 거. 먼저 그래서 동그라미를 보면서 일반적인 내용들을 쭉 설명드렸습니다. 이제 하나씩 하나씩 보도록 하죠. 자, 면역계는 끊임없이 신체 내적에 들어오는 다른 세포나 침입자와 접촉하는 곳으로서 나 혼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내 몸 안에 무언가가 계속적으로 들어와요. 들어올 때마다 나인지 아닌지 구별해 줘야 된다고요. 자기인지 비자기인지 구별해 주라는 거요. 그 자기인지 아닌지 구별해 주는 것이 바로 뭐냐? 사람 백혈구 항원 앞에서 조금 기억해 달라는 HLA요. 휴먼 류코사이트 안티젠이요. 얘가 있기 때문에 셀프인지 넌셀프인지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만약에 비자기로 간주됐어. 내가 아니야. 넌 셀프야. 그러면 면역세포가 발현돼서 이 비자기니까 내가 아닌 거니까 얘를 없애주는, 파괴하는, 제거하는 역할을 바로 사람 백혈구 항원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면역세포는 대부분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돼요. 그런데 골수가 아닌 것도 있지만 대부분 골수에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것. 그럼 이런 이뮤니티, 면역세포들은 어떤 것들이 있냐? 위로 올라가서 보면 면역세포들은 앞에서 얘기했던 백혈구요, 단핵구, 대식세포, 림프구, 중성구요, 그리고 면역물질, 항체, 보체, 사이토카인 같은 것들이 다 내 이뮤니티, 내 면역을 좌지우지하는 것들이 이 면역세포들입니다. 그러면 이 면역세포들을 하나씩 좀 보도록 하죠. 먼저 모노사이트. 앞에서 얘기를 한 거였었네요. 모노사이트 역시 골수세포에서 만들어지고 모노사이트는 대식세포로 변하게 되는 거죠. 대식세포는 당연히 중성구보다 수명이 길죠. 3일에서 7일부터 발현된다고 그랬으니까 노폐물의 처리, 중성구가 탐식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없애주는 것이 단핵구요. 이 단핵구가 대식세포로 바뀌게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림프구요. 림프구는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했었던 것이 드디어 나오게 되네요. 림프구는 어떤 종류가 있냐? 림프구는 B세포, T세포, 자연 살해세포가 있습니다. 자, 이 림프구가 하는 역할은 뭐냐? 후천 면역 반응 시 항원을 특이적으로 인식하고 기억하여 반응하는 세포가 바로 림프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전에 계속적으로 예방접종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예방접종을 맞았네. 그래서 항원에 노출돼서 내가 항체가 만들어졌잖아요. 그 항체가 만들어진 게 바로 뭐가 될까요? 림포사이트, 림프구가 되게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얘기 드렸잖아요. B형 간염 항체가 생겼네. 그래서 B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어. 그러면 기억하고 있다가 항체가 발현된다라는 거. 그게 바로 뭐라는 거? 림포사이트, 림프구가 되게 됩니다. 자, 림프구는 크게 B세포, T세포, 자연 NK셀이 있는데요. 먼저 B세포 보도록 할게요. 왜 B세포라고 얘기를 하냐? B세포는 골수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에요. 만들어지고 그 다음 비장 림프절, 편도, 장의 파이어반에서 점점 커지게 됩니다. B세포는 크게 혈장세포요, 기억세포로 나타나게 되는데 혈장세포가 바로 항체는 다른 말로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혈장세포가 바로 항체를 만드는 것이 바로 B세포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꿈꾸는 게 있잖아요. 하나의 항체가 모든 균을 다 없앴으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자, 하나의 비세포가 생산하는 항체는 하나의 항원에만 인식한다라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A형 간염 항원에 대해서는 A형 간염 항체가, B형 간염 항원에 대해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가 각각 하나씩만 특이적으로 만들어지게 된다라는 거. B세포 세포막 표면에는 자신이 만든 항체가 붙어 있어 성게와 같은 모양을 이루게 된대요. 이 항체는요, 면역 글로불린은 항체 면역 글로불린 같은 말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항원을 탐식 분해하여 어떤 항원인지 인식하게 된다. 무슨 말이냐? 항원이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아, 그러면 얘가 난지 아닌지, 넌셀프인지, 셀프인지, 비작인지 자기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얘가 어떤 종류의 항원인지 구별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성게 같은 모양이라고 하는데 뒷장에 그림이 있는데요. 뒷장에 그림 넘어가기 전에 요거를 좀 볼까? 요거예요. 이렇게 얘가 항체가 되거든요. 항체가 항원에 노착돼서 이렇게 붙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성게처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도돌도돌 해서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얘가 셀프인지 넌 셀프인지 구별한다. 아, 비작이구나. 내가 아니구나. 내게 아니구나. 그런데 얘가 어떤 학원인지 인식하는 게 이런 모양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책에는 성게처럼 그려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다시요. 쉽게 생각해서 내 몸 안에 항체가, 항원에 대한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은 B세포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세포는 왜 T세포라고 하냐? 가슴 세매에서 성숙하기 때문에, 흉선에서 성숙하기 때문에 T세포라고 하고 있고요. T세포는 CD4 T세포, 또 하나는 CD8 T세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CD4 T세포는 어떤 거냐? 보조 T세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뒤에 가서 또 얘기를 할 거고, CD8 T세포는 어떤 거냐? 세포 독성 T세포, 억제 T세포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럼 세포 독성 T세포는 바이러스 등 항원에 감염된 세포를 손상되거나 제기능을 상실한 세포 등의 염증 작용과 면역 반응을 통해 파괴하거나 제거하는 것으로 이식 반응의 예를 들 수 있다라는 거야. 뒤에 가서 조금 더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간단하게 좀 생각해 본다라면, 자, B세포는 셀프와 넌셀프를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 안에 들어온 항원을 없애주는 거예요. 자, 그럼 T세포는 어떤 거냐? 쉽게 생각해서 내 세포가 변했어요. 내 세포가 바뀌었어요. 원래 나였는데, 셀프였는데, 걔가 돌연변이가 막 일어났어요. 그래서 뭔가 문제가 생겼어요. 내 세포가 이상하게 바뀌었어요. 괴사됐어요. 그 역할을 못해요. 그러면 그 세포는 있으면 안 되겠죠? 그 세포를 제거해 주는 것이 바로 T세포라는 거야. 뒤에 가서 조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식 거부 반응. 자, 내 몸 안에 넌실프가 들어왔잖아요. 다른 세포가 들어왔어요. 자, 다시요. 신장 이식을 받았네. 그 신장은 내 게 아니잖아요. 내 신장이 아니야. 그렇게 들어왔어. 그때, 아, 그래서 내 게 아닌데 들어와서 뭔가가 이상한, 뭐가 들어왔네. 그래서 이때 반응이 나타나는 것은 바로 대표적인 T세포가 그런 일들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 중성구요. 중성구는 앞에서 얘기를 했었고 세균 감염 방어의 최전선. 첫 번째, 즉각적으로 미생물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호상구 뉴트로필 중성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뭐에 대한 얘기냐? 면역 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자, 두 번째, 면역 물질을 좀 구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물질, 한가로 일반 항체요. 항체 안티바디는 다른 말로 면역 글로불린, 이미노글로불린, 감마 글로불린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면역 글로불린은 당연히 면역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 항체 작용을 하는 단백질을 촉진하는 것이 바로 안티바디, 항체요. 면역 글로불린이요, 이미노글로불린이요, 감마 글로불린이요. 다 같은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자, 이 안티바디는요, 면역 글로불린은요, 크게 우리 책에서는 종류가 5가지 종류로 나오고 있고요. 이미노글로불린 G가 가장 많은 퍼센테이지를 차지하고 있고 혈액에 있게 됩니다. 이것은 2차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거예요. 2차 면역 반응은 바로 뭐냐? 뒤에서 얘기를 하는데 예방접종을 맞아서 내가 항체가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이미노글로불린 G에 하게 됩니다. 이미노글로불린 A는 신체 분비물, 눈물, 침, 모유, 초유 여기에 담당하는 것이 이미노글로불린 A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실 거잖아요. 아가야들한테 모유 수유하게 되면 아기들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요. 또는 우리가 막 어디에 물리고 나면 무조건 막 침 발랐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또 근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침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이미노글로불린 A가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모유에 있었던 그 항체가요. 그 면역 물질이 바로 뭐가 되냐? 이미노글로불린 A가 된다.
자, 이민호글로빈 M은 이것 역시 혈장에 있는 건데요. 1차 면역 반응에 담당하게 되고 우리가 수혈하게 될 때 수혈의 부작용이 많이 나타났던 그 부작용을 발현시키는 것이 이민호글로빈 N이 됩니다. 이민호글로빈 D 역시 혈장에 있고요. 이민호글로빈 E는 가장 작게 나타나는데 이게 알레르기 반응을 증상을 유발시키는 것이 이민호글로빈 E가 될 것이고 임무글로불린 E는 혈청 안에 너무 작게 있지만 이 알러지 반응이 굉장히 또 위험한 것이라 뒷부분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 테니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면역 물질을 보고 있고요. 면역 물질 중에서 첫 번째 안티바디를 봤어요. 두 번째 보채기를 좀 보려고 합니다. 보채기요. 자, 보채기는 뭐냐? 보채기는 쉽게 말해서 항체를 도와주는 것이 보채기가 됩니다. 이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보채기는 이 항체야, 안티바디를 도와주는 것이 보채기. 이 보채기도 너무 많아요. C1에서부터 C9까지 굉장히 많이 있고요. C1에서부터 나이, 그럼 9개밖에 없냐? 그게 아니라요. C3A, 4A, 5A 이런 식으로 너무나도 많이 나타나 있는 것이 보채기라서 보채기는 안티바디를 도와주는 역할이구나 정도로만 알아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사이토카인을 보려고 해요. 사이토카인은 어떤 거냐? 백혈구에서 분비되는 작은 단백질로 염증과 면역 반응이 나타났을 때 백혈구를 막 끊어들여야 되잖아요. 이때 신호 전달 물질을 해주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 되게 됩니다. 사이토카인은 여러분들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넘어가서 볼까요? 이게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흔하게 좀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것이 인터루킨, 인터페론이요, 튜머 네크로시스 팩터요, 콜로니 스티뮬레이팅 팩터 이런 것들이 바로 사이토카인이 되고 250종이나 굉장히 근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사이토카인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역의 대체적인 내용들을 개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면역을 좀 분류를 해보려고 해요. 면역은 크게 자연 면역, 획득 면역이 있습니다. 자연 면역은 다른 말로 선천 면역이요. 내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거요. 이를테면 우리 피부요. 태어났을 때부터 피부 가지고 있잖아요. 피부가 하는 역할은 뭐예요? 맨 처음에 1차 방어벽이잖아요. 세균이 못 들어오게끔 피부가 있으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면역. 중에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자연 면역, 선천 면역이라고 하고 획득 면역이요. 획득 면역은 지금 방금 예방접종 맞은 거요. 이게 바로 뭐예요? 획득 면역이 되죠. 다시요, 내가 A형 간염에 걸렸어. A형 간염에 걸려서 내가 아팠네. 그러면 내 몸에 항원이 들어오니까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져요? 항체가 만들어지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되는 거? 획득 면역이 되는 거야. 다시요, 내가 바이러스가 들어왔어. 항원이 들어오면 내 몸 안에 당연히 뭐가 생기는 거예요? 항체가 생겨요. 하지만 내가 항체가 생기지만 너무 아파야 되잖아요. 아프는 건 조금 싫잖아요. 그러니까 이때 뭐를 맞으면 예방접종, 조그만 균이 들어오면 조그만 사균이요. 조그만 항원이 들어와서 조금만 들어와도 내 몸 안에 뭐가 만들어지니까 항체가 만들어지니까 다시요. 여러분들 중에 예방접종을 맞았을 때 오히려 너무 아파요. 독감 예방접종을 맞았더니 너무 아팠어요. 라고 하는 건 아플 수도 있겠지. 내 몸 안에 뭐가 들어왔으니까. 균이 들어온 거니까. 예방접종이라는 것은 뭐에 노출되는 거니까? 균에 노출되는 거니까. 균에 노출되면 내 몸 안에서 조그만 균으로 인하여 뭐가 만들어질 거니까? 항체가 만들어질 거니까. 자, 이게 바로 뭐라는 거? 획득 면역, 후천 면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자연 면역, 선천 면역을 좀 보도록 하죠.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는 것을 자연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대표적인 게 피부 점막일 거잖아요. 피부는 무슨 역할을 하냐? 세균 침입의 방어벽의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또 피부에는 분비물도 나오잖아요. 이 산성 분비물이 나오는 것은 세균 성장을 억제시켜주는 거고 피부가 탈락되죠. 우리가 쉽게 말해서 막 때린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자, 얘는 왜 그런 일을 하는 거냐? 병원체가 제거되게끔 하고 정상균에 대한 진락화를 억제해 주는 거고 땀샘, 지방생에서 분비돼서 세균 때 성장을 억제하는 유산, 지방산, 호흡기, 위장관, 생식기 점막에서 분비되는 모든 것들은 다 병원체의 침입을 막아주게 된다라는 거죠.
피부 점막이 있고요. 눈물이요. 자, 눈물은 왜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뭐 들어가면, 물론 슬퍼서 울기도 하지만, 눈에 뭐가 들어가면 눈물이 그냥 자연적으로 나오잖아요. 눈물이 이렇게 있다라는 것은 이물질, 미생물이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고 씻어내리는 것이 바로 눈물이 하는 역할이고, 눈물 안에는 리소좀이라는 살균 작용을 하는 이런, 면역 반응도 있다라는 거. 소화기에서 침 안에는 다 리소좀 똑같은 거지요. 구강 내 정상 무리는 다른 병원의 증식을 억제시켜주는 이러한 균이 있게 된다.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다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코 안에도 뭐가 있어요? 우선 털이 있잖아요. 성모가 있잖아요. 이물질을 걸러주게 되고요. 뭔가 들어갔어? 그럼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콧물이 나는 거죠. 이 콧물이 나면서 살균 작용을 하게 된다라는 거. 기관지 점막에도 바로 성모가 있다는 거 인체 구조와 기능 시간에 배웠고, 자, 그래서 이물질이 배출될 수 있게끔 첨보가 첨보 활동을 통해서 이물질을 위로 올려보내주고, 우리가 재치기, 기침이요, 가래를 통해서 이 분비물을 제거하게 되게 됩니다. 생식기에서도 뭐가 있어요? 생식기에도 점액 분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잖아요. 이 점액 분비로 인해서 미생물의 침입을 억제하는 것이 바로 선천 면역, 자연 면역이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거죠. 이런 면역력이고요. 두 번째 획득 면역은요. 우선 글씨 볼게요. 인체의 이종 단백질에 대한 적응 반응으로 형성되거나 이미 형성된 항체를 받는 것을 바로 획득 면역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내가 어떤 질병에 걸려서 아팠어요. 그래서 이종 단백질에 대한 적응 반응을 형성되거나 아니면 형성된 항체가 들어오는 것을 획득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획득 면역은 다시 능동 면역과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능동 면역은 자연 능동 면역, 인위적 능동 면역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좀 보려고 할게요. 볼게요. 자, 자연적 능동 면역은 뭐냐? 신체에 항원이 침입됐을 때 항원에 저항하는 항체가 능동적으로 형성되는 것. 항원이 처음에는 인체에 침입하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지만 내가 수두 바이러스가 내 몸에 들어왔어요. 그러면 질병에 걸린다고요. 수두에 앓게 된다라는 거죠. 하지만 동시에 그 항원의 수두 바이러스에 대해서 뭐가 생기게 된다고? 면역, 안티바디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노출됐을 때 수두 바이러스가 두 번째 들어왔어. 그렇지만 예전에 내가 뭐를 알았기 때문에 수두를 알았기 때문에 내 몸에 뭐가 있는 거? 항체가 있는 거. 그래서 질병을 앓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자연적 능동 면역은 꼭 나이가 뭐를 알아야 되는 거야? 질병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파야 된다는 거예요. 안티젠이 들어왔기 때문에 내가 질병을 일으킨다라는 거. 내가 아플 수밖에는 없다라는 거. 질병을 일으키지만 인위적 능동 면역은 뭔 거야? 예방접종이에요. 적은 양의 항원이 내 몸 안에 들어와요. 적은 양의 항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질병까지 일으키진 않아요. 하지만 적은 양의 항원 때문에 내 몸에서는 뭐를 만들어나게 돼요? 항체를 만들게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파상풍, 디프테리아, 홍역, 귀미센염, 풍진이염, 이하선염이요. 여러분들이 맞았던 모든 예방접종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인위적 능동 면역이 되는 거. 아주 소량이요. 소량의 항원에 노출돼서 내 몸에서 뭐가 만들어지는 거?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 나는 그러니까 질병에 노출되지 않을 거잖아요. 예를 들어 DPT요, 파상풍이요, 디프테리아요, 홍역이요. 자칫 잘못 걸렸으면 질병에 노출되면 항원에 노출되면 나는 뭐까지 갈 수 있어? 사망까지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그렇게 질병에 노출되지 않게끔 나는 미리 뭐를 맞자라는 거? 예방접종을 맞자라는 거야. 자, 그러면 능동면역은 그 항체가 누가 만들어지는 거? 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나한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수동면역은 뭐냐? 항체가 내 몸에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자, 예를 들어, 내가 비형 간염 예방접종을 맞았어. 항체가 안 생겼네. 비형 간염 예방접종 계속적으로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성인이 돼서 한 사이클을 맞았네. 세 번을 맞았어요. 항원 검사, 항체 검사를 했더니 항체가 안 생겼어. 한 사이클을 더 맞았어. 세 번을 더 맞았어. 즉, 여섯 번의 예방접종을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항체가 안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요? 나는 간호사 못하는 건가? 아, 그래서 나는 조심조심 근무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환자를 치료하는데 환자가 막 난동을 쳤어. 그런데 마침 비형간염, 활동 비형간염 환자야.
그 바이러스가 내 균에 내가 주사 맞는데 쿡 찔렀네. 그래서 내 몸 안에 비형 간염 바이러스가 들면 나는 어디에 노출되는가? 비형 간염에 노출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비형 간염 이제 환자가 되는 건가? 이때 뭐를 맞아야 된다라는 거야? 수동 면역을 맞게 된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의 항체를 맞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수동 면역은 나한테 만들어진 항체가 아니라 다른 항체를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약효 기간이 짧아요. 약효 기간이 짧기 때문에 평생 동안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예방접종 안 맞고 내가 그 바이러스에 노출돼서 이 수동 면역을 맞으면 나는 면역력이 쭉 갈 거니까 그러면 나는 예방접종 안 맞고 항체 안 만들어지면 되겠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기간이 어떻다라는 거. 수동 면역은 특이 항원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즉각적으로 항체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만들어진 항체를 주사 맞았으니까. 하지만 약효 기간은 단기간에 밖에는 안 된다라는 거. 다시 볼게요. 수동 면역은 뭐냐? 다른 사람이나 동물에서 만들어진, 신체에서 만들어진 항체를, 이미 만들어진 항체를 나한테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신체는 항체를 비자기로 인식하여 상대적으로 빠르게 제거한다. 항체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항체가 내 게 아니잖아요. 넌 셀프잖아요. 그러니까 내 이뮤니티, 내 면역력에서 이 지금 만들어진 항체를 어떻게 한다는,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가 짧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좀 앞에서 봤었잖아요. 어떤 거였나? 태아한테 들어왔던 엄마한테 모유수유를 받는 건 엄마한테 모유수유를 받는 그 항체는 누구의 내 게 아니라 누구 거예요? 엄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한테 들어왔을 때 되게 좋아. 하지만 그게 계속적으로 충분하게 하는 게 아니라 모유 수유하는 그 기간만 면역력이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 이후로는 나한테 직접 면역력을 높여줘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자연적 수동 면역은 엄마한테 받게 되는 거예요. 이를테면 모유를 통해서 받게 되는 것이 자연적 수동 면역이라면 인위적 수동 면역은 뭐냐? 지금 방금 계속 말씀드렸던 다른 사람한테 또는 동물한테 만들어진 항체를 주입해서 맞게 되는 것이 인위적 수동 면역이라는 거. 능동적으로 면역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 심각한 질병에 노출됐을 때 내가 비형 간염 항체가 안 만들어지는 사람이야. 그냥 근데 비형 간염 바이러스에 노출됐어. 그럴 때 맞게 되는 것이 인위적 수동 면역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때 나타나는 것은 일시적이라는 거예요. 2, 3주밖에는 지금 효과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 수동 면역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이 파상풍 주사. 그런데 내가 일반적으로 파상풍 주사를 여러분들이 다 맞지는 않거든요. 모든 사람들이. 그런데 우리는 의료인이기 때문에 예방접종을 맞으라는 거야. 물론 우리나라 남자들은 바깥에서 구르고 막 요즘 아니기는 하지만, 그래서 군대에 가기 전에 파상풍 예방접종을 꼭 맞는 이유가 또 이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하튼 간에 만들어진 항체를 맞게 되는 것이 바로 인위적 뭐가 된다? 인위적 수동 면역이 된다라는 것. 내가 질병에 걸렸을 때 질병에 걸려서 내가 항체가 만들어진 것, 내가 스스로 만들어진 것은 바로 뭐가 된다? 능동 면역이라는 거야.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방금 봤었던 이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의 차이요.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의 차이. 또 능동 면역에서 인위적 능동 면역, 수동 면역에서 자연적 수동 면역과 인위적 수동 면역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꼭 구별해 주실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방접종 맞았었던 것은 바로 뭐가 되는 거? 인위적 능동 면역이 되는 거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 면역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얘는 림프구 중에서 뭐가 되는 거? B세포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T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다시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거예요? 자, 면역 물질에서 이뮤니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뮤니티에서 림프구에 대한 내용 중 B세포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B세포가 지금 면역 체계가 있었고요. T세포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림프구는 B세포, T세포가 있다 그랬는데 지금까지 했던 지금 예방접종, 능동면역, 수동면역 이 모든 것들은 B세포가 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 쭉쭉 넘어가셔. 46페이지, 항체 매개 면역이요, 세포 매개 면역.
그래서 좀 헷갈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분류를 좀 했다라는 거. 지금 방금 앞에서 봤다라는 것은 앞에서 본 내용은 능동면역 중 능동면역, 수동면역 차이를 지금 설명드린 거였어요. 획득면역에서 다시요 면역체계에서 자연면역, 획득면역의 차이를 좀 봤고 그 중에서 획득면역에서 능동면역과 수동면역의 차이를 봤습니다. 지금 면역을 분류해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면역을 분류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지금 우리는 면역에 대해서 보고 있고요. 면역의 분류를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은 자연 면역이고요. 우리가 후천적으로 나중에 생기게 되는 것을 획득 면역이라고 하는데, 나한테 항체가 만들어졌냐,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동물한테 가지고 있는 항체를 받았냐에 따라서도 다시 우리가 능동 면역과 수동 면역으로 나누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면역은 또 다른 분류에 대한 면역의 분류가 되겠는데요. 자, 앞에서 우리 림프가 B셀과 T셀이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다시 앞 페이지 잠깐 본다라면, 우리 앞 페이지 43페이지를 보면, 림프구를 양가로 1번, B세포, 양가로 2번, T세포로 나눠줬어요. 그럼 B세포, T세포에 따라서도 면역이 또 분류가 되게 되는데, 그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우리 책 46페이지를 좀 보도록 하죠. 46페이지요. 이제 면역을 항체 매개 면역과 세포 매개 면역으로 좀 구별하려고 하는데, 항체 매개 면역은 앞에서 림프구에서 나왔던 B세포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로 항체 매개 면역이라고 합니다. 자, 항체 매개 면역은 다시요, 면역 반응의 중심이기 때문에 항체 매개 면역 또는 체면역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항체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다시 그곳에서 항원 항체 반응을 하게끔 해야 되고, 이종 단백질을 중화 제거 파괴해야 되기 때문에 이때 항체를 면역 글로불린이라고 합니다. 그럼 항체 매개 면역은 비세포가 만드는 것인데 어떤 체계를 따라서 하게 되냐?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이 다시 한번 설명드리게 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얘기해 본다라면 항원에 노출됐어요. 항원에 노출되면 어떤 항원이 바이러스가 미생물이 들어왔어요. 항원이 노출되게 되면 그 적합한 A라는 항원에 대한 A라는 항체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그게 바로 양가로 1번 항원 항체 상호작용이 되게 됩니다. 다시 본다라면 항원이 내 몸 안에 들어왔어요. 내 몸 안에 들어와 보면 어떤 항원이 들어왔는지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B세포는 대식세포 보조 T세포를 도움을 받아서 셀프인지 넌셀프인지 확인해 본다라는 거죠. 이게 넌셀프구나, 비작이구나, 라고 인식하게 되면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민감해진다라는 거, 그 항원에 대한 항체가 민감해지게 되는데, 그것이 하나는 혈장세포로 민감화된 항원에 대한 특이 항체, 두 번째는 어떤 거냐? 기억세포요. 얘가 예전에 내가 만났던 항원인가?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항체인가? 이 두 가지가 민감한 채로 림프가 민감화되게 됩니다. 그러면 네 번째 어떤 일을 하게 되냐? 있었던 항체예요. 얘가 예전에 들어왔던 항원이야. 내가 기억해냈어. 항체 나와라 라고 한다라면 B세포에서 항체가 마구 배출된다라는 거죠. 혈장세포는 항체를 생산하여 혈의 세포외액으로 항체를 배출하게 돼요. 그럼 이 항체는 어디를 또 돌아다니는 거예요? 혈액을 또 돌아다닐 거잖아요. 그 혈액이 체액일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 항체 매개 면역, 체액 면역이라고 한다라고요. 앞에서 봤었던 그 그림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 항원에 대한 항체가 나한테 맞는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 애냐 확인해 보는 것이 바로
성게 모양 앞에서 얘기했었던 그 그림이 여기네요. 그래서 항체는 Y자 모양인데 그래서 Y자 부분의 이 끝부분을 항원이랑 마주치면서 내 것에 대한 특이한 항원인지 확인해 보는 이런 작업을 가져서 나랑 딱 맞네. 이 항원에 대한 내가 이 항체인에 만나게 된다라면 이제 그 항원을 중화 제거 파괴하는 이러한 특이 반응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 바로 무슨 면역이 되게 된다? 항체 매개 면역이 되게 된다라는 거죠. 항체 매개 면역이 되고 뒷부분에 있는 내용들은 조금 어려워서 이 부분은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한가로 2번 세포 매개 면역은 뭐냐? 세포 매개 면역, 다른 말로 세포 면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얘는 T 림프구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야. T 림프구에서 막 일어나게 되는 거. 자, 백혈구의 활동, 반응, 상호작용이 포함되는 건데, 세포 매개 면역은 사이토카인을 생산하고 방출하고, 항체 매개 면역 활동과 염증 활동에 영향을 주고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세포 매개 면역. 계속 볼게요. 세포 매개 면역은 비자기로부터 자기를 식별하는 능력을 통해 신체를 보호하는 건데, 더 쉽게 생각해 본다면 여기 쉽게 설명이 그 다음 줄 나왔어요. 이 면역에 의해 가장 쉽게 인식되는 비자기 세포는 감염된 자기세포, 암세포라는 거야. 앞에서 벌써 말씀드렸는데요. 세포 매개 면역은 셀프인지 넌셀프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세포 매개 면역은 나이긴 나예요. 난데 내가 변해진 세포인 거죠. 그러니까 다시요. 여기서 나온 비자기 세포는 어떤 거라는 거? 감염된 자기세포, 내 세포이긴 하지만 지금 더 이상 남아 있으면 얘는 뭔가 문제를 일으킬 세포를 없애버리는 내 세포요. 다시요. 암세포는 내 세포에 대한 돌연변이에요. 그러니까 암세포도 어떤 면에서 보면 걔도 내 거죠. 셀프인 거죠. 하지만 돌연변이를 일으켰기 때문에 얘를 제거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 볼게요. 세포 매개 면역은 감시 체계를 통해 잠재적으로 신체에 유해한 누구를 죽이는 거예요? 내 세포를 죽이는 거예요. 앞으로 얘가 계속적으로 있게 된다면 얘는 암이 될래야 얘는 문제를 일으킬 내 세포야. 그런 것들을 죽여주는 것이 바로 세포 매개 면역이 됩니다. 그럼 세포 매개 면역은 먼저 T셀이 여러 가지 종류, CD4, CD8이 있다는 거 기억하세요? 자, CD4는 어떤 역할을 하냐? 보조 T세포라고 얘기를 해요. 얘는 세 번째 줄. 독성 T세포, 대식세포 활성화를 도와주는 것이 바로 CD4가 돼요. 자, 그럼 독성 T세포는 바로 뭐냐? 밑에 있으니까 조금 이따 볼게요. 어째 T세포는 비자기세포 또는 단백질의 과잉 반응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는 정상적인 자기세포의 자가 항체를 생성하지 못하는 도록 하는데 중요하며 이 기능이 적절하지 않으면 자가 면역 장애가 발생한다. 다시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세포 매개 면역은 나를 없애는 거예요. 근데 필요 없는 나를 없애는 거죠. 문제가 된 내 세포를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포 매개 면역이 너무 활성화되게 되면 정상적인 나를 없앨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만 문제가 된 나를 없애야 되는데 정상적인 세포를 없애면 안 되잖아요. 그게 바로 얘를 조절하게끔 하는 것이 억제 T세포라는 거. 그러니까 억제 T세포가 안 나와요. 그러면 자가 면역 질환은 뒤에서 또 다시 나올 건데 내 세포잖아요. 자, 지금 면역계는 뭐를 없애는 거? 넌 셀프를 없애야 되는데 셀프 없애는 게 문제예요. 그게 바로 자가 면역 질환이라는 거. 자, 그래서 보조 T세포와 억제 T세포의 비율이 언제나 유지되어야 되는데, 만약에 비율이 증가해서 과민하게 되게 되면 면역 기능이 억제되고 또는 감염이 나타날 거고, 억제 T세포가 너무 많아졌어? 그럼 자가 면역 질환이 될 수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언제나 비율이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 세포 독성 T세포는 뭐냐? 얘는 바로 세 번째 T세포 수용체를 이용해서 비자기를 인식하게 되면 스스로 제거하게 되는가? 내가 문제가 됐어요. 그러면 내 세포를 넌세포를 제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세포 독성 T세포이고 바이러스나 원생 동물에 감염된 내 세포를 제거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이 바로 세포 독성 T세포가 되게 됩니다.
자, 네 번째, 자연 살해세포, NK셀이라고 해요. NK셀은 T세포도 B세포도 아니에요. 그런데 얘는 무슨 역할을 하냐? 다른 항원, 백혈과 상호작용 없이 작용하는 NK세포는 어떤 거랑 연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얘 스스로 뭐를 없앨 수 있냐? 암세포를 인식할 수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뇌세포를 인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뇌세포를 그 즉시 없앨 수 있는 것이 바로 NK셀. 그래서 한동안 NK셀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면역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면역의 일반적인 내용이었고, 그러면 내 면역 체계는 언제나 유지가 되어야지 내가 미생물의 다른 항원에 대한 노출이 됐을 때 문제를 일으키지 않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언제나 균형을 맞춰줘야 되는 거지. 이 면역 체계가 떨어지면 질병에 노출되는 것이고, 이 면역 체계가 너무 높으면 자기 면역 질환이 되겠네요. 그 대표적인 질환을 다음 영상에서 조금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상이었고요. 이제 질환 조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